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변화와 법률제도 세 번째 시간인 과학기술진흥관련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회 세계 지식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 이후에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다루어지고 있는 세계 지식포럼의 많은 주제들이 기술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사회적 제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가 지식포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취지입니다. 금년 제21회 세계 지식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혼돈에 빠진 전 세계를 구할 해법으로 팬데노믹스, 세계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팬데노믹스는 팬데믹과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입니다. 팬데노믹스는 이른바 세계 대유행, 팬데믹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한 이후에 이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주최 측은 설명을 합니다. 특히 팬데노믹스는 특정 국가 위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세계 공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연결된 세계에 있어서는 공존, 즉 공생 전략이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금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뉴노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 체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환자는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논해지고 있는 세계 지식 포럼의 많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변화와 법률 제도가 어떻게 이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적으로 변화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은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세계 지식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선별을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를 들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례하고는 달리
세계 지식 포럼에서 논해주고 있는 다양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사학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세계 지식 포럼의 첫 번째 연사로 나왔던 스탠퍼드 대학의 그 총장을 역임했던 존 헤네시 회장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헤네시 회장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헤네시 회장은 AI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경우 성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AI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는 인재 확보가 훨씬 더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 테네시 회장이 그 스탠퍼드 총장을 역임하면서 경험했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저는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공학 전공자입니다. 그가 사업을 하다가 대학으로 가게 된 계기는 이 기술공학으로 이 경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경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대학을 옮기게 됐고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기술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 변화와 법률 제도가 기술공학에도 덧붙여진다면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오늘 갖게 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헤네시 회장은 우리는 이제 PC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의 장점은 이 복잡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은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신약 개발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할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이른바 절차상 효율성을 높여서 신속한 신약 개발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할 경우에는 지구 환경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의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한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재직했던 대학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 대학의 교수들이 자기의 영역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깨야 된다. 즉 그러한 자기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을 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젊은 교수들을 많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기업가, 교수들, 또 스타트업을 일군 사람들, 또 지금의 바이오 제약 관련된 백신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세계 지식 포럼에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학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 세계 지식 포럼이 기술 변화 법률 제도를 수강하는 연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시청에 한 번씩 해보기를 보내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세계 지식 포럼에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케 하고 세미나 발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한번 가져봤지만 현업에 현업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은 강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한 번씩 시청을 해보시고 우리가 언론 보도나 또 글을 통해서 만났던 세계적인 인사들 또 석학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씩 기술 변화와 오늘의 생활 또 오늘의 세계를 또 오늘의 인간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세계 지식 포럼에 대해서 다소 찬만하지만은 강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익혀볼 수 있는 기회가 덤으로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과학기술진흥 관련 법제 체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 과학기술진흥의 역사와 발전은 과학기술 행정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그 행정체계의 그 정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정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1962년도에 수립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62년도에 수립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과학기술 종합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이 됐고, 또 당시에 우리 그 기술 수준의 낙후성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60년대 초반에는 나라의 그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그 공업 생산품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또 기술 발전을 담당할 인적 자원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구비되지 못했던 환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과학기술 당시에 이제 경제기획원이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님께서 현재 그 당시의 그 기술 수준과 기술인들, 기술자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목표를 이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경제기획원에서는 공무원들을 소위 말하는 물론 이제 기술직 계통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를 했고, 또 당시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정책 진흥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1962년대에 수립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기술계 인적 자원의 전망 및 확보, 두 번째로는 기술 교육의 촉진,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기술 진흥 기반의 구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계 그 인적 자원의 전망 및 확보를 보게 되면은 이 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영역 자체가 이 기술계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그 인적 자원의 규모, 당시 이제 1961년을 기준 연도로 하면은 1962년에서 1966년에 연차별로 전망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자, 또
기술공, 기능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의 구성비를 1961년대 1대 3에서 1966년, 즉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6년에는 기술자를 1, 기술공 5, 기능공을 25로 개선하는 기술계 인적자원 확보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을 합니다. 이 기술계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기업체별로 기술자 정원제를 실시를 합니다. 또 이공계대학의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또 기술공의 확보책으로서는 공고 졸업생의 증가시키고 또 교육 내용을 개선한다는가 또 야간 직업 보도부라는 거가 야간 직업 보도부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또 직장 내의 자체 훈련을 통해서 기술공을 양성하는 내용들이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 이제 기술 도입의 촉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외국 기술 도입의 유형이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기술 도입이나 외국 차관을 위한 기술 도입, 또 국내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차관을 위한 기술 도입의 경우에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기술 회사의 초청, 외국 기술 회사의 초빙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이 5개년 계획에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기술 진흥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소위 가칭 과학기술진흥법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이 5개년 계획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기본법은 오늘날의 과학기술기본법은 1962년에 수립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 나왔던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62년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견적 시야를 우리 당시의 공무원들의 태도를 관측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62년도에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의 내용으로서 기술계 인적 자원의 전망 및 확보, 기술도입의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 기반의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